야담 이야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서방님. 옛날 한 작은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아내와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득병을 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어린 것을 데리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후시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후시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처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후실과는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후처도 선비의 마음을 이해한지라 한동안 방을 따로 썼습니다. 한동안 따로 지내다 보니 선비도 다시 외롭기 시작했고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라고 말하자 후처는 서방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 후처는 이 집에 들어와 같이 합방한 후 14달 만에 옥과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후처의 마음은 비단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집의 어머니가 되어 내 아들이니 하고 쪽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아들을 더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피니 아이들은 탈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한 사람과도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꽃 같은 것을 입혀서 내놓았는데 아이들은 콩 한 개라도 생기면 저 혼자 먹지 않고 꼭 반쪽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형은 눈만 뜨면 동생의 손을 잡고 놀았으며 동생도 잠만 깨면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이 의좋게 지내니 부부 사이도 남달리 화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아이가 13살이 되고 작은 아이도 10살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형은 어릴 때처럼 동생의 손을 잡고 다녔으며 동생도 한시도 형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 형제가 동리에 나가 이웃에 사는 아이와 놀았습니다. 아이들이라 장난삼아 서로 밀고 당기는 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밀쳐놓은 것이 그만 이웃집 아이가 나가 떨어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집에서는 펄쩍 뛰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 일을 관가에 소송하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소송을 받고는 두 아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자니 대체 어느 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형제를 불러내다가 문초를 하였습니다. 너희들 둘 가운데 어느 놈이 형이고 어느 놈이 동생이냐? 제가 형이고 저 애가 동생입니다. 내가 이 애의 동생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그럼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이웃에 사는 아이에게 해를 가한 것이냐? 제가 그 애와 밀어내기 놀이를 하다 놀다 밀어놓았기 때문에 그 애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이 먼저 말을 하자 동생이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동생이 말을 하자 관가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짓이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님이 밀어놓아 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밀어놓아서 그리 된 것입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님 동생이 서로 제가 벌인 일이라고 하니 관가에서는 누가 이웃 사이를 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라. 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겠으니 누구도 속이지 말고 바른대로 말을 하라. 바른대로 말하는 아이는 살려주고 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얼레 보아도 형은 제 잘못이라 하고 동생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둘 다 벌을 내리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가 죽였으니 동생에게 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말을 하고 동생은 자기가 벌인 일이니 형에게 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을 기른 어머니가 잘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관가에 들어서자 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애들의 어머니요? 그렇습니다. 애미의 입장에서 볼 때 둘 중 누가 이웃집 아이를 해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을 하시오. 정보를 내리시려거든
작은 아이에게 내리시오. 아이가 둘인데 어찌 작은 아이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가에서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저도 어느 애가 그 애를 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인명을 해쳤는데 애 하나야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니 저 작은 것을 벌하십시오.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작은 아이에게 벌을 주라는 거는 어찌하는 소리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저는 이 집에 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큰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저 작은 것은 제 몸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같은 죄라 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까지 없는 아이에게 벌을 받게 하면 제가 저승에 가더라도 저 애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것에게 벌을 주십시오. 관가에서는 들어보니 나이 들지 않은 어린 것들도 대단하고 계모도 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을의 원이 관아에 사람을 모여놓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생각해보게나. 양심대로 말해서 제 집에 생긴 일이고 보면 어느 아이에게 벌을 주라 하겠소? 모두들 말이 없으니 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애들이지만 계모로서도 이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소? 친어머님들 이렇게 못할 것이오. 이 일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생긴 일이니 그렇게 훌륭한 애들을 죽일 수는 없어. 해를 당한 이웃에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 집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애들을 석방하도록 하시오. 형방이 이웃집에 가서 사실을 자세하게 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고의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토록 좋은 애들이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내놓는 것이 어떠하오? 이웃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형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화를 입어본 김에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상소했는데 전후 사실을 듣고 보니 과연 천하에 다시 없는 훌륭한 어머니의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놓아주시오.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걸 보기가 소원입니다. 관가에서는 두 아이를 석방했습니다. 두 집은 친형제처럼 지내고 두 아이는 이 집 자식처럼 이 집을 드나들고는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웃에 사는 집,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하며 친부모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사는 집에서도 그 애들을 제 자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